사바이디 라오스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거를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바이디 라오스에 대한 배경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정했는데요. 이거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거는 2016년도 한 9월 정도에 그 라오스에서 지금 한국에 와서 유학생을 하고 있는 그 라오스 저자분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은 스페인 저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그 라오스의 그 국립대학교에서 그 교수로서 지금 일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중간에 저랑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또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수완디 이름이 이제 수완디인데 이제 그 라오스에서는 그 이름을 이제 닉네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또또라고 이제 이름 부르기 쉬워서 이제 또또라는 이 두 분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2017년도 초에 이제 이쪽에 아시아노브를 방문을 계기로 그 대표님이 그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이거는 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7년도부터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책을 잘 써야 되겠다라는 거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라오스어를 이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라오스어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 2년 동안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라오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라오스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라오스 문화도 좀 익힐 겸 해서 한번 참여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라오스어를 만드는데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중간에 이제 그 대표님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시리즈물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책 나온 게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수정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이거는 그 범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거 작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저는 이제 포기를 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이 참여했던 이 스페인 저자분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만 생각해봐라 해서 다시 마음 다잡고 시작을 해서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이 책이 정확하게 2019년도 그 1월 초에 지금 인쇄까지 다 완료가 돼서 2019년도에 딱 나왔어요. 적당한 시기에. 살아보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혹시 라오스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도로 이제 라오스어를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는 그 대화랑 유용한 표현, 단어, 문법, 그다음에 문화 엿보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그 시리즈몰에 또 다 이런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은 다 비슷하게 내용들은 채워져 있고 이제 유용한 표현이라든지 단어, 문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조금 차별적으로 좀 넣은 부분은 일단 단어를 굉장히 이제 이 본문 대화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을 일일이 사전을 찾지 않고도 이제 그 단어 안에 그 내용들을 많이 채웠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쉽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거든요. 일일이 사전을 찾아보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차별화를 뒀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 내용도 제가 처음에 라오스어를 공부할 때는 그 책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프린트해가지고 공부하는 그 형국이어서 그때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문법을 더 정교하게 좀 다듬었고, 그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문법 위주로 이제 그렇게 내용들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엿보기는 이제 제가 2년 동안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내용을 꼭 소개하고 싶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는 이제 라오스어 소개가 일단 되는데 라오스어 소개에서는 이제 라오스에 대한 소개와 라오스어 소개 그런 내용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를 상징하는 키워드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여기 정해봤는데 일단 라오스 하면은 그 2009년도에 제가 봉사활동 갈 때만 해도 라오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동남아 이 정도만 거의 아는
형태였고요. 그 라오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동남아, 아니면은 인도차이나 중앙내륙, 여기 중국하고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요 사이에 있는 내륙 국가예요. 그래서 바다가 없는 유일하게 내륙 국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인구 밀도 최저.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서울 인구에도 지금 못 미치는 인구인데, 실제 라오스 땅덩어리는 그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도 많이 크거든요. 1.1배. 근데 이제 실제 인구는 한 700만. 그 월드비트에서 조사한 게, 올해 조사한 게 한 700만 정도 인구가 되고요. 그리고 라오스는 불교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 라오스 국민의 95%가 불교라고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조사된 거는 지금 한 65%, 그다음에 그 외에 뭐 기독교, 기타, 뭐 향원이즘,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느림이라는 내용, 다민족은 이제 그 라오스 내 그 민족을 나눌 때 보통 뭐 라오룸, 라오텅, 라오숭 그 지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구분을 짓는데, 실제로 그 사는 민족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조사된 거는 한 50개 민족, 49개 종족으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비공식적으로는 한 100 이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느림이라고 하는 거는 라오스 분들이 굉장히 조금 굉장히 느려요. 동남아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건지 조금 느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 가면 일단은 시간이 좀 늦게 가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라오스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그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라오스에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루앙프라방이라는 곳이랑 그 다음에 남부 쪽에 이제 와프라는 곳이 있는데, 그 이외에 지금 여기에서 단원 활동할, 기존에 저랑 같이 단원 활동했던 그 시엔쿠항이라는 곳에 훈사만, 예전에 그 전쟁의 그 상흔이 좀 있는 곳인데, 거기도 이제 지정을 할 거라고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이거는 이제 2008년도에 그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라오스 꼭 여행 가봐야 할 1위로 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꽃보다 청춘이라고 하는 거는, 라오스가 꽃보다 청춘을 계기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여행하기도 좋고 좀 평화롭고 고즈넉한 분위기, 그런 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라오스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의 천국.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가면은 라오스 방비행을 좀 많이 가는데, 이제 거기가 저도 단원 생활할 때는 많이 안 갔는데, 거기가 지금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 아까 사회자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라오스 사람들의 미소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도 이제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거고,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얼굴을 부딪힐 때 보통 웃어주는 게 거의 라오스 사람들 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는 라오스 사람들이 이제 쓰는 말 중에 이제 보페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다가 괜찮지 않아도 보페냥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이 좀 굉장히 여리고, 마음도 좀 넓고, 이 보페냥이라는 말 안에 라오스 사람들의 철학, 그런 게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핫한 라오스. 그 라오스 사람들의 그 평균 연령이 한 20대 중후반이에요. 후반. 그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지금 제 나이대가 지금 됐는데, 그러니까 젊어요 지금. 그래서 동남아 쪽에 있는 이 국가들이 굉장히 그 젊은 나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핫하게 떠오를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들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댐 붕괴를 제가 들었는데, 2018년도에 라오스가 뭐 댐으로 한번 네이버 검색어에서 1위로 계속 떴었어요. 그 라오스 이제 아따프 지역의 세남세노이 그쪽이 그 붕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때 이제는 그 열렬하게 이제 토론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 저 뒤에 또 앉아 계신 분도 계세요. 라오스 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
그렇고요. 라오스어에 대한 특징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라오스어의 기본 문장은 그 영어도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라오스어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못하는데 라오스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어에 대한 감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법적으로 많이 알지만 라오스 사람들은 그 문법을 잘 몰라도 말은 할 줄 알거든요. 그게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오스어를 잘하면 영어도 잘할 수 있다는 느낌, 제 느낌은 그렇고요. 그리고 조사가 없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 조사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웃는 이가라는 그런 앞에 우리가 뭘 했다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게 라오스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라오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띄어쓰기가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라오스어를 보면은, 책을 보면은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쓰면서 라오스 저자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라오스어도 띄어쓰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포에 들어가는 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라오스어 성조는 육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 성조에 따라 가지고 의미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라오스어로 이제 그 국수라는 말이 이제 퍼라는 얘기인데 F 발음이 약간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런 말을 내가 식당 가서 퍼 한 그릇 주세요, 퍼라고 얘기하면은 퍼가 아빠거든요, 라오스에서는. 근데 퍼는 약간 국수.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다니다 보면 뭐 퍼뇽, 퍼동, 그 다음에 포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베트남에도 이제는 국수를 포라는 영어를 쓰는데 라오스어도 그래요. 태국어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유래가 된 것 같고, 포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은 라오스어는 좀 귀엽게 생겼어요. 둥글둥글하게. 근데 이제 라오스어랑 태국어랑 거의 70% 이상이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데, 태국어는 약간 날카롭게 돼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예전에 스코타이 왕 그때 이제 태국어 문자가 그때 생겼을 때 태국어 문자는 많은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날카롭게 된 거고, 라오스어는 변형이 많이 안 일어나서 아직도 이렇게 그 상형 문자처럼 저희가 이런 문자 형태로 좀 돼 있어요. 제 두 번째 파트에는 일상회화 편인데요. 여기에 이제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들을 라오스에서 있으면서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현지에 사용하는 그 일상회화 중심을 일단 현지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회화들 위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기존에 제가 처음 배울 때가 거의 일상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의 특징은 일상회화에서 비즈니스회화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비즈니스회화는 라오스에서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좀 유용한 그런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혼자 했으면은 아마 그런 거를 채우지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일상회화 편에 나오는 그 키워드가 다 1장에는 인사하기, 소개하기, 위치 파악하기, 감정 표현하기, 시간 묻고 대답하기, 날짜 묻고 대답하기, 가격 묻고 물건 가격, 의뢰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음식, 병원 가기, 도움 청하기. 이게 실제 라오스에서 일상생활, 제가 고객과 봉사활동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잠깐만. 그리고 그 문화엿보기는 저희가 언어회화, 보통 그 회화책에 보면은 이런 문화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이렇게 많이 채워놨고요. 이거는 제가 현지에서 다 이런 식으로 생활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문화에 대한 건 탁발 행렬, 그러니까 라오스는 매일 아침마다 이런 탁발 행렬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라오스에 대한 그 가족제도, 그다음에 환전, 그 다음에 라오스의 상징인 그 탈루앙, 그 다음에 제가 생활했던 루앙프라방, 그 다음에 새해에는 이런 삐바이라오라고 하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행사들, 그 다음에 아침 시장 풍경, 그 다음에 라오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입는 치마, 그 다음에 그 제가 매일같이 했던 그런 빼딱놀이, 그 다음에 교통수단, 음식, 의료와 보건위생, 그 다음에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들, 이런 거 있는데 그 라오스 여기서 좀 탈루앙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잠깐 한 2분에서 3분 정도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열려서. 크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라오스의 상징인 탄루앙 그 사원이거든요. 라오스에서 아마 가장 크게 하는 행사 중에 하나고 여기에 수백만 인파들이 다 모여서 요거 말고도 그 요거 루안 프라바 영상도 굉장히 좋은데 요것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저는 윅스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윅스를 저는 여기 Set at the 이제 confluence 그림만 of the 봐도 여기가 Mekong 어딘지 and 이제 Nakon 다 rivers, the port 오거든요. town of 느낌이 여기가 Luang Prabang in 어딘지는 northern 제가 Laos 살던 is an 곳이기 때문에 exceptional combination of natural splendor and abundant spiritual traditions. The town was designated a World Heritage Site 1994년도에 in 루안 프라방이 1995 세계 for its unique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blend of 됐어요. traditional 그래서 관광객들이 Lao and 굉장히 많이 European 찾고 colonial 있고요. influences.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예요. 밤에도. From the 14th to 16th century, Luang Prabang was the capital of the Langxiang Kingdom, as well as a center of Buddhist worship in the region. Dozens of Buddhist temples dot the surrounding 라오스의 루안 프라방 시내가 굉장히 좁아요. 한 반경 한 2km인데 이 안에 사원이 한 50여 개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가보라고 하면 여기 그 와시앵통 그런 사원이 있어요. 좀 화려한 것이 특징이고 모든 행사의 마지막이 다 여기에서 끝나요. 아침마다 매일 이루어지는 탁발 행렬이고요.
The vibrant culture extends beyond religious 여기에는 이제 traditions. 그 From the 파방이라는 colorful night 그 market where vendors hawk 황금 handicrafts to 그게 the 여기에 early 사원에 morning 모셔져 blues 있고 market 아침 시장 풍경입니다. to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s. 요거는 이제 Beyond 왕궁 the 박물관 bustling 안에서 streets 이루어지는 lie 행사. verdant mountains, beckoning visitors to 여기는 이제 explore this 메콩강이고요. surrounding area. 여기는 그 시내 중심에 올라가면 푸시라는 산이에요. 여기에서 라오스 그 루앙프라방 전경을 전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As well as the Mekong River Valley. Another must-see destination 여기는 is 이제 the Kuang 루앙프랑 Sea 내에서 Waterfall, a 여행을 majestic 사람들이 많이 가는 triple-tiered cascade that spills into a 쾅 series 슈퍼. of pools, which are popular places for locals and tourists to swim. Travel upstream from Luang Prabang to the Pak U Caves, which represent a unique combination of the natural and 여기는 빠우라는 동물입니다. set into a limestone cliff. The two caverns are populated by thousands of Buddha figurines, brought by pilgrims over hundreds of years. There's a reason Luang Prabang has drawn a growing stream of visitors. 그래서 우리가 그 여행을 가면은 equally to 한 all. 3박 4일 여행 가면은 수도 비엔티엔에서 그 방비행이라는 곳까지만 사람들이 여행 가는데 여기에서 한 9시간 버스를 더 타고 가면 여기를 접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수도에서 바로 이쪽으로 가면은 그 루앙프라방 그 평화로운 풍경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를 더 추천하고 싶어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회화편에는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그 대화 내용들을 이제 공항 이용하기, 인터넷 이용하기, 명함 교환하는 방법, 동료 소개하기, 회계 수표하기, 그다음에 행정단위, 사회 분야, 음식, 일정 조율. 그러니까 비즈니스 회화를 이거를 쓰면서 굉장히 내용이 저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제가 이제 다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나중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저희가 이제 다 변경하는 작업들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려운 부분들은 계속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회화를 만약에 배우고자 한다면 그렇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비즈니스회에 나와 있는 그 문화역복에는 그러니까 거기 대화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그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는 거는 이제 제 책에 대한 소개는 여기.